이런 상황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죠. 체불 임금이 1조 원이 아니라 1조 7,800억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5월에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명단 공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임금 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 체불액이 이 모양입니다. 안 되는 거야. 이게 원래 이제 이거를 형사사건으로 바로 이게 소송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임금 체불은. 그러니까 물론 뭐 근로감독관 찾아가고 중재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바로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관한 건은. 그러면 형사 소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소송을 하게 되면 일단 공단이 먼저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기업주한테 분할로 땡겨받는 방식으로라도 우선 지급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시스템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금공단에서 그 국가연금공단에서 이제 예를 들어 체불임금이 있어. 네. 그래서 1,000만 원이야.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갖다가 일단은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분할해가지고 기업주한테 청구하는 방식으로라도 이 임금 체불을 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파우처가 있었단 말이야. 그게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체불임금이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하면 이 정부에서는 뭐 소송하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소송하면 노동자들만 피 말리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이런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근로감독관이나 진짜예요. 제가 겪고 있어서 알아요. 제가 또 화가 날라. 작년 5월 달에 좀 안 좋은 사태가 있었을 때, 말하자면, 떠아는 법인에 있는 체불임금이 한 4,500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체불임금이 그 정도 있었어. 심지어는, 내가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누적돼 있던 체불임금이었어. 근데 그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소송을 다녔고 그걸 다 물어줬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가지고 똑같은 사안으로 갖고 체불임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일단 물어주세요. 아니면 공단에서 줄 테니까 당신이 나중에 분할해서 주세요라고 지금 제가 분할해서 그 돈을 갚고 있거든요. 내가 데리고 있지도 않은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해고수당과 퇴직금까지 4천만 원을 갚고 있는데 분할해서 올해 똑같은 사안으로 다시 체불임금 신청을 넣었어요. 한 6개월 만에. 그랬더니 합의 보라고. 이 사안은 형사소송을 할 수 없는 건이라고 노동근로감독관 상담하는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1년 만에, 6개월 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가가지고 체불임금 하게끔 근로감독관 만나갖고 얘기를 해봐도요, 예전에는 바로 소송이 들어가고 형사사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버팅기기로 계속 가는 거야. 이걸 누가 조작하고 있다? 물론 법으로 이렇게까지 밀어도 된다라고 바뀌진 않았죠. 기조로는 늘 줘야 된다고 말을 하지. 하지만 파우치가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고,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둘이 합의 보세요란 얘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사안을 누가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정부가 방조하고 있는 거잖아. 이제 이번 설날 지나고 나잖아요. 더 많아질 거예요, 체불임금은. 왜? 그쵸. 처벌 안 받는 줄 알기 때문에 나 이거 떼먹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쁜 마음 먹을 수 있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 나쁜 마음 먹고 있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눈덩이처럼 체불액이 불어나요. 1조 7천억? 지금 이게 시작 단계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봅니다. 이 추세로 이대로 연말 가면 전 3조 원 넘는다고 봐요. 그리고 문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건설업 계속 지금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건설사 계속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정부가 이런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방조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더 무너질 거예요, 건설사. 그리고 이제는 이런 임금 체불이나 또 관련해서 뭐 지금 대우에서 하나로 바뀌어서 하나오션으로 바뀌고 한 달 사이에 2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사 책임을 졌던 또 구속으로 했었던 산업 현장에 있어서의 뭐 안전관리 미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풀렸어요. 기업주들에 대해 어떠한 형사적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내가 임금 체불을 하고 안전시설에 투자를 안 하고 근로 환경이나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아도 예전처럼 지도하거나 그에 대한 어떤 감독을 하는 기능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아, 오늘 방송하기 전에 즐겁게 가자고 한 것 같은데. 즐거울 수 있는 내용이 없네요. 너무 슬프네, 진짜. 아, 결국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요. 서민에 대한 그리고 이 정부를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끝도 없는 배신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이 없고 뻔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갖고 그래도 나를 찍어야지. 그래도 니들은 나를 찍을 거잖아. 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니들은 뭐라고 말 못하잖아. 그래. 서천시장 가서 안 만나고 와도 또 의정부시장 가잖아. 거기서 상인들 손잡잖아. 서천에서는 또 국진당을 뽑아주겠지. 정말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똑같이 일어나고 그런 지역 안에서 대통령실 따까리로 내려온 검사 나부레이가 갑자기 국회의원으로 선거된다, 뽑힌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지역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무덤에 자기 흙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자고요. 그런 말 있잖아. 짖지 않는 개는 밥을 못 얻어먹는다고. 우리를 개라고 평가하는 놈들, 개, 돼지 취급을 하는 놈들한테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굶기면 굶긴 대로 굶어서는 어떠한 것도 받아내지 못해요. 점점 더 그 학대가 더 심해질 뿐이라고. 지켜보시죠. 그럼 배현진 지역구에 석동현 아나요? 모르겠어요. 누가 올지. 네. 배현진은 그냥 지키는 거 아닌가? 이게 이렇게 맞아서 석동은 또 송파갑입니다. 네. 아, 배현진은 내가 이제 내 자리 지켰다 내지는 나는 무조건 당선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의 혁신이고요. 그 민주당의 혁신은 대표 혼자한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의원이 되고자 하는 정치에 지망하고자 하는 그 후보들. 그러니까 차라리 틀린 사람, 수박짓을 내부 총질을 할 사람을 뽑을 요량이면 차라리 뭐 국진당을 뽑으라고 말 못하겠습니다만 그 대안 후보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맞아. 이게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진짜 수박들만 또 수두룩 빽빽 들어가면 희망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님 겁나 힘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퇴임 인터뷰할 때 누가 나를 지켜준단 말입니까? 다 선거용이지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쓸쓸하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죠. 지금 봐. 네. 지금도 그렇잖아. 문재인 대통령 누가 지켜? 아무도 안 지켜.